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모두를 위한 따뜻한 길이에요.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도시가 과연 정말 모두에게 따뜻하고 친절할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, 한 할아버지의 짧은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? 정말로 모두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도시,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? 아마 머릿속에 막연하게나마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. 오늘은 그 그림을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손녀 지우랑 같이 나들이를 나선 상훈 할아버지가 계세요. 보시다시피 정말 평범하고 또 따뜻한 오후의 시작처럼 보이죠? 할아버지와 손녀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어요. 그냥 지하철 타고 공원에 가는 거였죠. 햇살은 좋고 손녀는 신나고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오후가 있을까 싶은데요.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나들이가요, 곧 생각지도 못한 도전의 연속이 됩니다. 바로 보이지 않는 장애물 코스가 이분들 앞에 나타난 거죠. 이게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.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거대한 벽이 될 수 있거든요. 지하철역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와, 바로 첫 번째 장벽이 나타납니다. 저 높고 가파른 계단 보이시죠? 유모차를 끌고 온 할아버지한테는 이 계단이 정말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. 우리에겐 그냥 일상적인 풍경인데 누군가에겐 이렇게 거대한 장애물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. 아니, 엘리베이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면 끝날 일이 엘리베이터를 찾는 것부터가 또 하나의 힘든 여정이 되어버린 겁니다. 결국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한참을 헤매게 돼요.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거나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. 이때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. 아니,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, 딱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. 여러분, 이건 그냥 시설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도시를 만드는 설계 철학에 대한 질문인 거죠. 그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찾았는데 점검 중 안내문 하나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. 진짜 허탈하지 않나요? 물리적인 장벽을 겨우 넘어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막혀버린 거죠.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? 그런데요,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상훈 할아버지만은 아니었습니다.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. 마침 옆에 있던 젊은 엄마, 미나 씨도 유모차를 끌고 와서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. 이쪽은 점검 중이래요 하면서요. 이 말을 듣는 순간,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운 나쁜 날이 아니구나. 유모차를 끄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이구나 하는 공감대가 확 생기는 거죠. 그때 휠체어를 탄 준호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.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. 이게 바로 정보 접근성의 문제인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앱으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, 지금 운행을 하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알 수만 있었어도 이런 헛걸음은 안 했겠죠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벽만큼이나 이런 정보의 장벽도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무거운 짐을 든 여행객 케빈인데요. 이 엘리베이터가 절 살렸어요. 안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. 라고 말하죠. 케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비단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. 맞아요. 무거운 캐리어를 든 여행객, 큰 짐을 옮겨야 하는 우리들.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교통 약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할아버지, 젊은 엄마, 휠체어 사용자, 그리고 여행객까지 여러 사람의 경험이 한데 모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 대화 속에서 찾아낸 5가지 핵심 열쇠,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길을 고려해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정하는 것 아주 전략적으로요. 두 번째, 역 밖에서도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눈에 띄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.
그리고 세 번째, 지하철 여관이 미뤄갔잖아요. 헤매지 않게 바닥이나 벽에 길을 안내하는 표시를 직관적으로 그려주는 거죠. 네 번째는 아까 준호 씨가 말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것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바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아이디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처음부터 아예 설계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들자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상온 할아버지의 이 짧은 외출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. 유모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걷는 길이다. 맞습니다.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길을 만들면요. 그 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편리한 길이 된다는 것.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이 매일 걷는 그 길은 어떤가요? 늘 다니던 그 익숙한 길 위에 혹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,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